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래도록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문화 가정을 향한 편견과 차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다문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14살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 숨진 전목원을 위로하는 하얀 국화꽃과 간식이 놓여 있다. 지난달 13일 저녁,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곳엔 10대 가해자 4명도 함께 있었다. 그냥 잡았는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이들은 경찰에게 피해 학생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집단 폭행 정황을 감추기 위해 미리 말을 맞췄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법원으로 출두하던 날 입고 있던 패딩. 러시아 국적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숨진 아들의 옷이라고 SNS에 올리면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가해 학생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숨진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숨진 전 군이 다니던 교회 지인이 전 군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았던 아이였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힌 것. 어머니가 러시아 분. 아버지는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생업이 바빠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자책하기도 했다는데 아이의 감정이나 힘듦이나 정서들을 많이 헤아리지 못했을 수 있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일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한 부모는 그런 문제를 또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일 경우에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꼭 한 부모 아니더라도 다문화의 경우에는 우리는 뭐 친인척들이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이제 어려울 때 전화도 문의도 하고 이런 일이 아이가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는 이런 그가 없었던 게 저는 굉장히 그 환경에서 얘가 얼마나 엄마하고 아이가 고군분투했을까. 이제 그거는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다문화이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대전시 교육청 위탁기관으로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 동부 다문화 교육센터. 박성욱 센터장은 인천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나 교사의 부재가 아쉽다고 말한다. 도움의 손길을 못 가지면은 이렇게 자꾸 나약해지고 주춤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내가 다문화라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적인 거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의 불편함이나 불안한 감정이 가져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고 그런 문화의 정체성의 갈등을 가지게 되면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또는 이제 이것에 대한 내가 극복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또 자신에 대한 분노나 그러니까 이 주위의 이제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못나서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 하나도 극복 못하고 나는 왜 이런 힘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주위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저는 새삼 느껴요. 동부 다문화 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족 출신의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박이. 한국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 이곳에서 4개월째 놀이 치료 중이다.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막 학교 보낼 것 같지 않았어요. 학교가 울고 막 떠들고 막 너무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또박또박 읽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하느라 바쁜 중에도 틈나는 대로 돌봐주던 고모 강은숙 씨는
조카의 변화가 반갑고 미안하다. 애하는 사랑이 아마 결핍돼서 그런다고 어묵어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데리고 놀고 이러면 한 번만 놀고 가면 얼마나 집에 가서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가 집에서는 내 일하느라고 뭔지 한 번 뭐 이뻐하고 막 애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 흥룡초등학교. 2개의 특별학급과 일반 학생들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한 60여 명 돼요. 그러니까 한 15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고요. 이제 나라도 다양하고 학생들도 이제 다양하고 수준도 다양해서 선생님들이 하는데 힘들긴 합니다. 아이들 생활 그 지원을 위한 한국어나 또는 학습,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한국어를 지금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온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교육과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마련인데 4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중도 입국한 조이. 지금은 한국말이 능숙하지만 처음엔 공부도 친구도 어려웠다. 진도를 잘 못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고 애들이 말할 때도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수학은 조금 잘 알아들었는데 국어를 아예 몰라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놀리고 까맹이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한 민짱 역시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는데. 저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좀 자꾸 쳐다보고 웃고서 얘기하는데 저는 나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서 좀 슬펐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고마운 점도 많았다는 조이와 민짱. 차별할 때, 가끔씩 차별할 때 좀 많이 싸웠어요. 친구가 누가 놀려가지고 친구가 직접 싸워줬어요.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제가 모르는 표정이 있으면 바로 와서 같이 공부해줬어요. 서로 행동으로 하면서 둘 다 서로 행동으로 했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2018년 4월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2% 수준인 1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1.7%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전체 학생 수는 연평균 18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씩 증가한 것. 특히 충남의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금년에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 9,300명이 지금 교육 통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편차로 보면 천안, 아산 지역이 또 원래 학생 수도 많지만 그런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아산은 충남에서도 다문화 비율이 높아 충남 거점센터를 겸하고 있다. 지금 충청남도는 이제 외국인 비율이 인구 중록상 비율입니다. 약 4.8%가 됩니다. 충남은요. 아산은 한 6.7, 지금 거의 7%까지 와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록상 외국인 비율이 22%입니다. 둔포는 19% 정도. 우리가 프로테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카나다, 프랑스가 5%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22%면 걸어다니는 성인은 다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삼혁 센터장은 특히 중도 입국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 자녀가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입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선주민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주민 아이들이 거진 수업을 100시간을 갈 걸 이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조금 수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성장하는데 나이들이 그 조금 연령이 좀 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갈등, 뭐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상담을 주로 맡고 있는 우정민 팀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보통은 아이들이 양부모, 부모가 다 계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의사소통이 되는데 어머님이라든가 아버님의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이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인식이 느는 속도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이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왕따를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크게 발생한다면 이제 정말 이렇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가 엄마를 조금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한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엄마 창피하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어떤가.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같은 학부모이지만 대화가 우선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이제 멀리 자꾸 벽을 두시려고 그러고. 근데 저 입장에서는 안 그러셔도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손짓 발짓로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또한 이혼을 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학생들의 고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 이제 저희 상담에도 이혼 전후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한쪽의 부모님이 경제에 많이 이렇게 올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변 여건,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정책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함께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나무가 하나 클래도 그 토양과 거름이 함께 있어야지만 클 수 있는데 지금 이 다문화 자녀들은 일종의 거름이 좀 부족한 상황, 토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자라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나무로 크는 거죠.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나무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다문화 학생을 위해준다라는 명분 하에 다문화 가족들만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 남어라든가 이런 게 선생님들은 의도하지 않은 차별화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몰랐었는데도 쟤는 다문화 아이,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가정의 한 형태로 일반화될 만큼 어느새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짧은 기간 동안 국제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할 것은 초중고교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가 최근 5년 동안 55%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교육 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사회적인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다문화 교육 정책의 현 주소와 함께 어떤 점을 개선하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2006년 정부 합동으로 처음 마련된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그 후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다문화 가정은 물론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상당수는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활동에 나서고 있고 학령기 다문화 자녀는 급증한 반면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결혼을 장려했던 정부는 2004년부터 결혼비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국제결혼 건전화로 정책 방향을 선호했다. 그 결과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한류 열풍이 불면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데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1,9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반등했고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 역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 충남 천안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충남도 의회 한영신 의원은 출산율 등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고 강조한다. 다문화에 대해서도 힘이 없고 다른 부류보다는 힘이 없고 약하다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무한한 자원을 가진 친구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자녀를 제일 많이 낳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보통 하나 이상, 둘 이상 낳고요. 일본 친구들은 셋 이상도 낳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186만 명으로 총 인구 중 3.6%를 차지한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충남의 총 인구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충남의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다. 금산, 청양, 부여 요 지역에 지금 국내 출생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 지역에서 오신 그런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가정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계열의 그런 부모님들 국적이 많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별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천안, 이어 아산과 당진 순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 학교를 저희 충남에서는 123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 학교라 함은 예비학교, 그리고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 그리고 연구학교까지 다 포함한 그런 학교를 총칭하는 건데요. 다문화 중점학교는 그 다문화 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충남의 85개 다문화 중점학교 중 하나인 천안 동성중학교. 우선은 저희 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재학 비율이 3% 정도예요. 국적은 이제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인도 등 되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지금 있고요. 교육과정 연계해서 교과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융합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다문화 중점 교육이라는 좀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중학교 다문화 교육의 특징은 일반 교과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비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국어 시간에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기도 하고 글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애들이랑 완득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영어 시간에 조마다 다른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 뭐 의상 이런 거를 알아봐서 영어로 글을 써야 되는 수업도 있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모든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저희 아이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책인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라는 책을 읽고 정말 깊이 있게 읽었어요. 읽고 총 8차시 프로젝트로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내용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 선생님, 이제 다문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것 같고, 그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좀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독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넓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한경화 교사.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속에도 호랑이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 두 대상 인물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두 인물의 차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그 외모가 좀 이쁘고 좋은 이런 것들이 현혹되어지는 경향이 크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물들을 이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다양화된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전 흥룡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은 아이들이 그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걸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침에 훈화 시간을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착체 시간을 이용해서 두빈날의 학습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 서로 공감하는, 다른 아이들을 공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어떤 변화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그대로 이어져도 이제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까지 생활이나 학습에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면 낯설어지는데 학교의 그 활동도 학습 위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급이 중학교에도 개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편 중도 입국이나 학업 중단 등의 이유로 공교육 과정 대신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 내일 이룸 학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약 10개월간의 직업훈련과 기초 한국어 교육 등 680시간의 훈련을 마친 아산글로벌 내일 이룸 학교 학생들.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살아갈 날을 꿈꾸고 있다. 한편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과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퇴근 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공장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또 다시 센터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다문화 가족들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키워서 상담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그 보조교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고 같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해 보다 편리한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활정보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반상회에 참여를 시키죠.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임대주택 같은 거에 우선권을 좀 주기도 해요. 굉장히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이 일본 문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뭐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그걸 전달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역에서 조금은 모델로 배우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개소하면서 국내 최초로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시도했던 조삼혁 센터장.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출입관리소 가가지고 신청하고 그리고 고용에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있고 교육부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 한 자리에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용자 중심의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였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중복되는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농업은 농업대로 하지 또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하지 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지 법무부는 법무대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된 서비스가 많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한쪽에서 잡아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선만 오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 개선점으로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 교육, 의무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도 결혼을 할 경우에 최소한의 뭐 3시간을 교육한다든지 최소한의 외국 사람과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중도 입국자에서 부모를 갖다 학교에 맡길 때는 뭐 10시간 정도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부모들이 오면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정책 방향으로 채택한 캐나다.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교육 정책을 연구해온 남부연 교수는 캐나다의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높이 평가한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와 영어를 써요. 예. 하지만 공식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 문화는 프랑스 문화든 뭐 그 영국 문화든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었으니까 원주민 문화든 아니면 다양한 이민자들이 와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민자들 문화든 그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하고 다 축제 때 즐기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환경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 있죠. 그런 환경 속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개방성,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 금산의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나누는 대전 챔버 오케스트라와 다문화 체험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역민들처럼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다문화 교육과 더불어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노력도 곳곳에서 피어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문화의 특성이 좀 특수하게 다문화의 지원 정책과 또 글로벌 역량이라는 선도적인 역할 두 가지로 이분화되어 있는 이 부분의 경우를 저는 좀 더 함께 융합해서 어울려서 세계 시민 교육으로 나가는 하나의 소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만이 아닌 바깥에 있는 시민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두 문화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 인식을 가지고 방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일 때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186만 명으로 총 인구 중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점이라면 바로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더불어 정부는 통합된 다문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구 마을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더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